지난해 9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 8일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막으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대는 끝났고 이번 판결로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부디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만천하에 밝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1월 세월호 특별법 통과와 특조위 2기 출범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김양일의 어쩌다 미국 5회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해외 동포들의 릴레이 단식이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해외 동포들의 릴레이 단식에 따르면 9월 8일 현재 1118일째를 맞고 있는 해외 동포 릴레이 금식에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다가올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질 기린비 소식입니다. 미국 대도시 중 최초로 세워지는 이번 기린비는 오는 9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 스퀘어에서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린비는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국계 미국인 스티븐 화이트의 작품으로 세 소녀와 할머니를 형상화한 동상입니다. 기둥 위에 서 있는 3명의 소녀들은 한복을 입은 소녀, 중국 소녀, 필리핀 소녀고 이를 바라보는 할머니는 최초로 침묵을 깨고 증언을 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한 김학순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번 제막식에는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미 연방의회에 상정해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서 16세 이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30세 이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인 약 2만여 명을 포함해 총 80여만 명이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전해집니다. 미주 각 지역에서는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소송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캘리포니아주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다카 폐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무려 80만 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 위기에 물렸습니다. 이 일로 맨하탄 트럼프 타워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번 다카 폐지 결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일부 주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번 결정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중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의 미래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LA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카 프로그램은요,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한 행정명령입니다. 네. 불법 체류자 학생들에게 월크 퍼밋과 수방유예를 주는 제도지요. 그래서 2012년 6월 15일 현재 나이가 31살 미만인 분들은 16세 생일 되기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2007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미국에 살았다면 이분은 월크 퍼밋과 추방유예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2년마다 그러니까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2년마다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 한번 연장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연장할 때는 3년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제 6개월 유예 기간은 주겠다 그랬는데 그럼 6개월 네네. 후에 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강제 추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갱신 신청이 들어가신 분은 2년을 받든지 3년을 받든지 네. 아마 갱신 신청을 이미 9월 5일 이전에 하신 분은 승인 결과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존의 다카 월크 퍼밋이 올해 9월 5일부터 내년 3월 5일 사이에 만료되시는 분은 네. 올해 10월 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시면 또 월크 퍼밋을 2년짜리 또는 3년짜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갱신을 받더라도 2년 후에는 다시금 갱신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그러니까 2년 안에는 추방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죠. 공화당이 다수인 현 의회 상황에서 이번 폐지 결정이 승인될 가능성도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다카 수혜 당사자들 또 이민사회에서도 그대로 두고만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 폐지 결정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행정소송이나 연방정부의 이 다카 폐기 결정을 위헌 요소로 이제 판단을 해달라고, 위헌 판결을 해달라는 요청을 연방 법원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뉴욕주 포함해서 15개 주가 이 폐지 위헌 소송 제기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 소송은 한 어느 정도나 그게 6개월 안에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6개월 안에 이제 결정이 나면 다행이겠지만, 이 법원 절차라는 것이 이제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TRO를 신청해서 임시적으로 이 행정 파기 명령을 중지시키는 어떤 요청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8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지금 현재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이 돼 있다 들었는데 이 중에서 한인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국 분들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혜택을 지금 본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제법 많네요. 특히 LA 지역이 많겠죠? 예, LA 지역에서 거의 한 20-30%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어떨까요? 변호사님 많이 문의도 받고 그러실 텐데.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 다카 파기 명령 후에 주로 이제 월크 퍼밋이 어느 정도까지 유효하냐의 문제하고, 예. 지금 앞으로 추방 유예가 이렇게 유예 결정이 다시 이제 파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민국에 줬던 정보가 그 CBP나 ICA에 전달돼서 혹시나 체포하러 오지 않을까, 그리고 추방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모든 개인 신상 정보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찾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겠죠. 네네. 그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기존에 이제 이민국 관행상 이제까지는 범죄 기록이 없는 한 이 정보를 IC나 CBP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행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이 관행이라는 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관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법 체류 학생들은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주소 이전을 해놓으시고 본인 이름으로 된 어떤 전화비리라든가 전기비리라든가
이민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빌 같은 것에서 본인들 이름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아, 주소지를 옮긴다거나 빌에서 자기 이름을 뺀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임시적인 방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 강제 추방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범죄 기록이 없는 한은 바로 추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지금. 아, 일단 그래요? 추방 재판에서는 일단 재판에 가시면 일단 신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판사 앞에서. 예. 그리고 판사들 수가 상당히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파기 결정 있기 전에도 통상 한 사람 추방시키기 위해서 보통 한 2년 내지 3년이 걸렸어요. 대부분은 이 추방 결정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범죄 기록이 없는 우리 학생들을 잡아서 추방시킨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판사들이 일단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판사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추방을 시키겠다고 구금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만일 만에 하나, 체포가 되시면 빨리 추방 변호사한테 연락하셔서 베일 본도 내시고, 바로 풀려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 결정이 났다고 해서 6개월 뒤에 모든 불체자들이 굉장히 강제적으로 추방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드림 액트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드림 액트 법안을 추진을 하다가 예.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실행을 못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이 찬반 양론이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이 드리머 액트 법안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시간 문제네요. 이제 당장 뭐 6개월 유예 기간 또 이제 길어봤자 2년의 갱신 기간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안 통과 때까지 기다리기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된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세요? 네, 절대로 이제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DUI도 물론이고요. 네. 특히 DUI가 이제 2개 이상 내시는 분들은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범죄더라도 사람과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경범죄들 있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때린다든가 네. 이런 것도 경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때문에 또 추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범죄나 DUI에 연루되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카 폐지 결정이 나면서 무료 법률을 자문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잘 모르시게 되면은 혹시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한테 현혹돼서 돈을 주고 이 월급 퍼밋을 좀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민국의 어떤 정책이나 관행이라는 것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파기 결정이 됐다면 이미 파기가 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고 지금 이민국에서 이런 어떤 혜택을 지금 신청되신 분이나 앞으로 월급범위 카드가 2018년 3월 5일 이전에까지 이제 유효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민국에 신청비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이 정도의 혜택 말고는 더 이상의 다른 혜택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월급 퍼밋을 연장해 준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꼭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법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앞으로 그래도 길게는 2년까지 지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더 준비하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여론 수렴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많은 탄원서를 내셔가지고 이분이 끝까지 이 어떤 다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법안은 의회에서 소환이기 때문에 이 의회에 또 그 의원들을 돌리는 작업도 상당히 그 정치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구에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이 다카 프로그램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어떤 드리머의 어떤 구제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좋아요. 한 가지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 드리머가 80만 명이기 때문에 이 80만 명이 일을 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 세금 혜택이 몇백억 불이 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미국 세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애버린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 따라온 아이들이고 어쩌면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이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디 이번 폐지 결정을 무산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발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계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하면 바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이었을 겁니다. 수소폭탄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개발에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번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다양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국가들의 반응을 외신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오늘도 김대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각 국가별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디언의 평가를 살펴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처음 실시됐던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 제작에 위험할 만큼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핵실험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북한의 성공적인 수소탄 실험을 신속히 규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진짜 말썽꾼과 가장 큰 위협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고 카네기 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통자오 연구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말썽꾼은 미국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백악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거네요.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늘 비슷했었으니까요. 미국이 한반도에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반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다시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 반응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대화와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수요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중국의 주요 책임은 아니며 유엔의 경제 제재가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거의 막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은 늘 북한 제재에는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더욱 이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성공한 거 보면 한편 중국의 분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도 주요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아니었는데 사실 어느 쪽에서도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요. 한미가 군사훈련 중단한다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뉴욕타임스에서도 한미 양국의 입장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적법한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이미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중재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에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다음은 어딘가요? 네, 뉴욕타임스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이 병원과 다른 민간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공급량도 연간 4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다며 반대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시킬 수는 없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착히 행동해야 하고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한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CNBC 7일자 보도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를 약속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북한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국가 방어에 더 우선권을 두겠다며 그런 제안을 항상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핵을 개발하는 국가들 반응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풀만 먹더라도 핵 개발을 멈출 수 없다는 건데 북한도 절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독일 메르켈 총리는 대북 추가 제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평화적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가장 변화무쌍했던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정말 다수 변했는데요.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대화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단언했고 그 후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외교적 해결책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단호히 대통령의 언급에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는 영국의 메이 총리와 전화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군사 옵션은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주변 참모들과도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이번 북핵 실험으로 미국이 압박용 제재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정부와 지도자 김정은의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또한 모든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임금을 주는 것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이런 제재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전혀 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건 이번 핵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북핵을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북핵 문제,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들 나라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가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역사적인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던 반면 뉴저지 푸트리에서는 한인 고등학생들이 추진해온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립이 지난 7일 타운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일본 극우 세력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인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프로그램인 다카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권 탄압과 유린의 역사는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권 문제는 세상이 망하는 날까지도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끊임없이 이를 위해 싸워온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안 보이더라도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미국 5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양일이었습니다.